10km 이내 적은 한 포로 100발 쏴서 정확하게 확실히 맞추는 게 효율적이고 확실하고 운용도 쉽고 명중률도 훨씬 높다. 그 재교전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포 사업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이전에는 대부분 직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사의 일방적인 가격 상승 그리고 국산화를 하지 못함에 따른 기술을 확보 못해서 정비도 해외에 맡겨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5인치 한포라는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한포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70mm 한포를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근해와 원근해를 다 같이 지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멀리 보고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포도 요즘 최근의 함정에는 보면은 10km에서 20km대의 중거리 전쟁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특성에 맞는 적합한 한포를 개발할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초계함은 최근에는 뭐 2,000에서 2,500톤급 이렇게 돼 있고 임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초계 말 그대로 해상 인근을 순찰하는 그런 함정 통상적으로 당일 출항, 당일 입항 정도를 하고 있고요. 호위함은 말 그대로 구축함이라든지 이지삼 등을 호위하는 그런 함정으로 쓰이게 됩니다. 초계함이라든지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구축함에서 낼 수 없는 사거리들을 내주면서 그리고 구축함이 구축함과 겹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전쟁 사거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계함이나 호위함은 76mm급 또는 최근에는 호위함에는 5인치 한포급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축함하고 이지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포 자체가 가장 큰 게 127mm이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가고 더 큰 구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호위함 이상으로는 5인치 한포, 초계함 밑으로는 70mm 한포를 개발해서 거기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0mm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40mm는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북한군이 장착하고 있는 함정에 대응을 못해가지고 최근에는 70mm 한 발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함정 같은 경우에는 육자유도 운동에 의해서 자세가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희들이 한포는 함정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의 자세 정보에 따라서 방위각과 고각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표적하고의 얼라인이 계속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정의 자세 정보 센서를 자위로부터 저희들이 획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 표적하고 얼라인 하기 위한 방위각과 고각을 일치시켜 놓는데 만약에 이 자위로가 없다 그러면은 흔들리는 부분을 자위로를 장착하면서 항상 포구는 표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습니다. 일단 함정에 승선한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항상 포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구가. 근데 알고 보면 이 포구는 가만히 있고 한포하고 함정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포는 그 표적에 그대로 인라인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내해수선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도 사용해서 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고 염수 분무 시험도 해서 부시로부터 방지될 수 있게끔 설계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사포는 강선을 내질 않습니다. 활강포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사거리가 멀면서 곡사로 쏘는 것들은 탄의 비행 안정성이 그대로 끝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강선을 넣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포는 곡사포의 개념으로 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함정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대공, 대함 다 됩니다. 대지도 되기 때문에 대공의 경우에는 직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사라고. 그러니까 근거리의 대공 표적에 대해서는 직사로 쏘고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땅에 대해서는 곡사로 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전장에는 레이더로부터 피탐되지 않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RCS 기능을 넣어서 경쟁사는 라운드 형태의 도움이라서 RCS 값이 많아가지고 적에게 피탐될 가능성이 높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스텔스 기능을 적용해서 피탐될 확률을 약 20%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레이드 크로스 섹션 RCS는 그 약자인데요.
레이더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사면으로 보냈을 때 물체에 그 레이더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양을 보고 이 물체가 있다 없다 또는 크기를 식별하게 되는데, 이게 라운드 형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파를 받았을 때 온 사방으로 반사파를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탐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근데 직각으로 5인치 암포 같은 경우에도 각으로 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과 각이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당연히 멀리 떨어졌을 때는 사각이 생기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멀리서 보면 물체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정 자체가 요즘도 최근에 RCS 효과를 갖고 있긴 하지만 함포 자체가 라운드가 지면서 특히 필수적으로 함포가 갖게 되는 포신이 또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작게 해주지 않으면은 함정이 아무리 레이더 RCS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함포 때문에 피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RCS 기능을 갖춰줘야만 함정도 RCS 기능을 갖출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함포도 요구되고 있는 그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병의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서 장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자동적으로 파악해주는 바이트 기능까지 넣어서 자기 진단 기능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병의 감소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해 군항에 가면은 많은 함정이 있고 그게 대부분의 함포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함포들이 저손을 거쳐서 갔던 함포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업체 자체 개발로 최초로 개발했던 모델이 76mm 함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예. 내구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수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포열의 내구성은 일반적으로 크롬 도금의 기술과도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롬 도금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의 경제사 장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단 올려놨고요. 그 이외에 포미 장치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포미 장치는 저희들이 포열과 유사한 재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폐쇄기를 올리는 메커니즘들을 다른 유사 장비보다 훨씬 더 강한, 이것도 동일하게 포미 장치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열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의 내구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76m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기구 구조물 이외에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분 이상의 누유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택복제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육상 베이스에서 주택복자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각 과학별로 20회 이상 함으로써 내구도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롬 합금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단단하고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니켈 크롬 몰리버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구 구조물에 쓰는 강보다 약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집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 세로 1cm 정도의 영역에 약 11톤의 하중이 가해져야만 이 재료가 항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일반 스틸 대비해서 5배 정도 강하고요. 그리고 티타늄이 아닌 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면서 가공성도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그리고 기존의 성능에 대한 보정성, 그리고 강도에 대한 어떤 성능, 모든 것들이 다 니켈 크롬 몰리버덴 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